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소영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핸드폰 보통 강의 들으실 때 잘 안 보시잖아요. 오늘은 계속 핸드폰 보시면서 이제 실습도 하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의 시니어들, 중년들 보면 검색 정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예요. 특히 저희 언니처럼 집에 있는 저 주부 같은 경우는 사주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은 실제 그 삶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활용하는 실습들, 오늘 제가 어디 수준을 맞춰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중간 정도로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시를 한 편 보실게요. 제가 시를 몇 편 갖고 왔는데요. 도도하게 써달라고 하는 요청에 AI가 써준 겁니다. 구름탑 위 작은 발을 포갠 채 아래를 굽어보는 시선, 분홍빛 오만 푸른 보석의 시면, 쉽게 닿지 못할 부드러운 요새에서 세상을 조율하는 어린 눈빛 하나. 이게 AI가 예를 들면 우리 집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도도하게 써줘라고 하는 한마디에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 시가 마음에 드니까 요즘에 이제 이미지 만들기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이미지로 만들어줘, 시화로 써줘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만들어준 결과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AI로 글을 쓴다는 게 업무용으로도 쓰지만 어떻게 사람한테 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시를 지으라고 하면 한 10초, 20초 만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AI를 더 잘 활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게 단순히 검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역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시를 통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고양이 지나가다 찍은 사진 올리고 그걸 올리고 시를 써줘 했더니 재밌게 써줘라고 하는 한마디에 저렇게 썼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시로 써줘 라고 했더니 길게 쓰길래 딱 한마디 더 했거든요. 함축적으로 써줘.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제목, 지원 동기. 자격증도 있다, 경력도 있다, 열정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원 동기는 퇴직한 남편이다. 집 밖에 나와야 되는 주부가 뽑아달라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적고, 나 그거를 시로 좀 써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중년에 대해서 좀 재밌게 써줘라고 했더니 몸은 50대인데 식욕은 20대고 통장은 10대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인생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감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글쓰기 능력과 창의적인 능력, 검색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인간을 뛰어넘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서울 의왕시청이랑 같이 평생학습과랑 30시간 이 시니어 AI 활용 지도사 과정을 운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정이었고, 거기서는 동화책 한 권 만들기도 1시간을 다 해요. 1시간 안에 동화의 그림과 글, 그렇게 해서 전체 내가 만들고 싶었던 동화책을 그냥 프롬프트 막 쓰지도 않고요. 내가 이런 내용으로 쓰고 싶은데 동화 10페이지, 20페이지로 만들어줘 그러면 내용이 다 만들어지고 그걸 1페이지씩, 2페이지씩 그림으로 같이 넣어줘 그러면 표지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실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몇 가지만 좀 짚고 설정, 그러니까 핸드폰에 아마 검색하는 것만 주로 쓰셨던 분들은 다른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잘 해두면 제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생활에 요거 말고 시쓰기, 우리가 시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실생활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편집이나 뭐 요즘에 음악 만들기 이런 것도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런 것도 AI로
툴도 굉장히 많고요. 무료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료 버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GPT를 무료로 쓸 수 있듯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런 것까지 해보시면 좋은데, 주로 쓰이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PT랑 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GPT 제미나이 중심으로 해볼 거고, 나머지 뭐 영상, 음성 또 약간 자료 검색에 특화된 AI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더 나오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 제미나이 클로드랑 영상에서는 뭐 브루나 캡컷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여기 보신 거 말고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 정도는 저는 유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GPT 같은 경우는 뭐 한 2만 얼마 되면 유료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미지와 이런 걸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무료는 하다가 한 5개 정도 만들면 끊겨요. 그래서 나중에 커피 한 3잔, 4잔 정도 안 드시고 유료 버전 하나 정도 이제 살면서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GPT가 뛰어난 거는 이미지에 오타가 없어요. 한글 오타 때문에 제미나이를 못 씁니다. 제미나이는 대부분 오타예요. 그래서 포토샵 같은 걸 수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GPT는 거의 대부분 오타가 없이 그림 안에 글자를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그 한글이 그림 위에 올라가면 오타가 많아서 약간 구글이랑 연동되니까 유튜브에서 바로 제미나이 검색되는 걸 아시죠? 유튜브 밑에 그 좋아요 누르는 그 설명 칸이 있거든요. 그 칸에 마름모 표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그 점 3개 확장 버튼 눌러보면 거기 마름모 표시가 나와요. 그거 누르면 그 영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던 그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제미나이가 탑재돼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글이랑 연동돼 있어서 최신 자료 검색엔 좋고, 클로드는 저희가 과업 지시서 같은 거 쓸 때 그 계획서 같은 것들을 한 10개 넣고요. 여기에 맞춰서 과업 지시서 써줘 그러면 클로드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한 10분 안에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보면요, 이 계획서를 다 반영한 과업 지시서가 그냥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거 다 넣어서 과업지시 써줘라고만 했는데 금방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필요 없어지는 그런 직원의 역량이 약간 업무 능력이 빨라져서 다른 일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캔바는 워낙 카드뉴스나 이제 이미지 디자인으로 많이 쓰는 툴이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실생활 하기 전에 말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습이라서, 혹시 삼성폰 안 쓰시는 분? 네, 저희 딸도 최근에 몇십 년 애플 인생을 종집으로 찍고 삼성폰으로 갈아타는 큰 결심을 했는데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 버튼을 누르면 제미나이 말로 할 수 있는 걸 아시죠?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그 삼성폰은 우측에 측면 버튼 하단, 대부분 하단인데요. 그거를 꾹 누르면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제미나이랑 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채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쉽게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주차를 할 때 지하 5층에 F10에 주차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대부분 찍죠. 네. 네. 그러면 그걸 꾹 누른 채로, 나 지하 5층 F10에 주차해서 기억해줘. 그러면 나중에 꾹 누르고, 나 어디 주차했어? 그러면 걔가 말로 해줘요. 그래서 뭘 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도착 시간, 예를 들면 화장을 막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꾹 누르고, 나 여기서 분당구청까지 차로 얼마나 걸려? 하면 얘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연결이 됩니다. 구글에 연결이 돼서 차로 몇 분 걸려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열고 하는 그 절차를 많이 생각해요. 버스 노선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어르신들, 특히 이제 저희는 괜찮지만 막 들어가서 알람 눌러서 몇 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측면 버튼 꾹 누르고 매일 아침 9시에 약 먹게 알람 설정해줘. 그러면 그냥 알람이 자동 설정돼요. 켜고 후레쉬 켜줘. 이러면 후레쉬가 켜지고, 네, 꾹 누르고 글자 크게 하고 싶어. 설정해줘. 그럼 우리가 설정 들어가서 누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편리한 기능을 안 쓰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요리 올려놓고 뭐 태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이머 설정 귀찮죠. 핸드폰에 눌러서 타이머 또 찾아서 그냥 꾹 누르고 15분 뒤에 타이머 울려줘. 그러면 얘가 15분 뒤에 핸드폰에서 울려요. 이 기능들은 아주 간단한 기능이니까 특히 전화 거는 것도요. 이렇게 꾹 눌러서 저장이 아들로 돼 있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줘. 이러면 자주 전화 걸려요. 혹시 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귀찮죠. 다 쳐야 되잖아요. 꾹 누르고 아들에게 빨리 와라고 문자 보내줘. 그러면 문자가 그러니까 긴 말을 써도 그게 다 타이핑 돼서 전송만 누르면 되는 핸드폰도 있고 그냥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까지도 되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그리고 영상 통화는 안 돼요. 뭐 아들에게 영상 통화까지는 안 되지만 문자 보내줘. 아니면 긴 메시지 쓰고 메시지 보내줘. 이런 것들 측면 버튼 꾹 누른 채로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와이파이 설정해줘. 뭐 이런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블루투스 이런 거 막 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말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용히 이제 있는 시간이니까 대부분 안 켜시는데 돌아가셔서 꾹 눌러서 대화도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꼭 한번 써보시고요. 프롬프트 이제 우리가 아까 같은 시 만드는 거 또는 뭐 동화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고 하죠.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딱딱하니까 간단히 보고 우리가 실생활 활용 팁을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만들 건지를 결과물의 종류, 그러니까 이거를 표로 나타내줘, 이미지로 나타내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줄글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줄글로 설명된 거를 저희가 줄글로 쭉 읽으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쉽게 보려면 그냥 이미지로 나타내줘, 이렇게 표로 나타내줘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표로 나타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디 그 다른 AMP에 이제 숙제가 매일 블로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 글은 그런 뭐 SEO 전략, 뭐 GEO 전략 해서 그 전략에 맞게끔 요청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도 블로그 글이라고 얘기를 해야 거기 맞게 써주지, 블로그 글이라고 얘기 안 하면 얘는 일반적인 그 결과를 내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 쓸 건지, 혹시 누가 읽는 사람이 있거나 뭐 내가 뭐 어떤 대상이다 하면은 그런 대상을 정하고 분량 1500자 내외로 써줘. 그러면 거기 맞춰주고요. 1000자 내외 하면 맞춰줘요. 요즘에는 제가 그 어디에다 댓글을 달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댓글을 그냥 복사해서 붙입니다. 나 여기 댓글 달아야 돼. 그렇게 쓰고 짧게 써줘. 길게 써줘 하면은 너무 잘 써줘요. 그 마음 공감하는 메시지로 막 다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메일 보낼 때도 항상 이게 격식을 좀 차려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쓰는 멘트가 좀 격식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복사해서 붙여요. 누구한테 보낼 메일용으로 좀 써줘. 그러면 미세하게 변경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부드럽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고 저도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형식,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만들지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런 어떤 6가지 형식, 무엇을 만들지, 누가 읽거나 누가 이제 그걸 쓰는 건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는 꼭 넣어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넣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AI한테 글을 받을 때 단순히 뭐뭇이 아니라, 단순한 뭐뭇이 아니라 이거 다 빼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들어가면 AI를 많이 써본 사람은 이게 AI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유튜브 영상을 봐도 이렇게 뭐 스토리 같은 거 막 나오는데 단순히 뭐가 아니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AI가 써준 글일 확률이 많아요. 한 글에 한 1000자 쓰면 한 몇 번이 나와요. 단순히 뭐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거는 빼달라고 꼭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중에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자료를 얻을 때는 이런 형식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 AI 교육에 대해 글 작성해줘 이게 아니라
홍보글을 작성하는데 제목은 5개 추천해주고 본문은 1200자 내외로 해주고 뭐 이게 이제 만약에 뭔가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유의사항 해주고 태그 10개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다는 거죠. 건강관리 방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는 60대 초반에 뭐 몇 살의 여성이고 뭐 어쩌고 이거 나에 대한 정보도 이름 뭐 구체적인 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넣어야 맞게 나오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고혈압 건강관리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넣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측하지 말고 우리 회사 소개 글 써줘 이런 거 말고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소개 글 써줘 이렇게 하면 훨씬 좋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사 소개 같은 것들 어디서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강사 소개를 뭐로 하냐. 그럼 제가 그 이력서에 제 밑에 그 기본 정보 빼고 뭐 그거만 딱 캡처해서 넣고 강사 소개 1분 30초 15초용으로 써줘 그러면 딱딱딱 써줘요. 그거 복사해서 이 중에서 필요한 만큼 쓰세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냥 1초 한 5초 정도 걸립니다. 그 작업이. 답변 모양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썼을 때 결과가 나오는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미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 사진에다가 오른쪽과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인스타 감성의 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오른쪽과 같은 프롬프트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돌리고 그러면 내 사진에 뭐 보통 본인 얼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뭐 풍경 사진 뭐 이런 정문화 사진도 괜찮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 설정이 돼 있죠. 연필 손글씨 느낌, 흰색 플러스 옐로우 커인, 뭐 포인트 이런 식으로 스티커 메모 느낌의 작은 박스 1개 추가 이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가끔은 요즘은 시키지 않은 일도 잘 할 때가 있어서 어쨌든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줬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조금 낯설잖아요. 이런 프롬프트 이런 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먼저 본인 사진에 올려서 변경해보고 그러면 다 다르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변형해보는 것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런 다양한 디테일한 프롬프트에 좀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뭐 형식 정하고 누구에게 쓰게 너무 막연하니까 여기에 오늘도 수고했어 뭐 이런 문구가 아니라 뭐 내가 지정하고 싶은 문구를 변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겠죠. 요즘에 음식 같은 거 먹어도요. 그냥 요 프롬프트 하나를 넣으면 사진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요리를 다 분석해서 특징을 막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왜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선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미지 뭐 인스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디자이너 뭐 이런 거 맡길 필요 없이 이런 프롬프트만 잘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해도 감성형 프롬프트 이렇게 활용을 하면 결과물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요. 뭐 그 프롬프트 인기 있는 프롬프트 이런 거 좀 알려줘 이렇게 하거나 하면 이게 막 떠요. 그럼 어떤 거는 뭐 약간 뭐 파스텔화로 바꿔준다든가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프롬프트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좀 댁에 가셔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써보셔도 될 것 같고 이런 프롬프트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 전달 드릴게요. 혹시 댁에 가셔서 사진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핵심만 알려드리면 어디 가다가 좋은 그림이 있다, 좀 좋은 포스터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저는 찍어 놓거든요. 그리고 좋은 글이 있다, 감성이 되게 맞는 짧은 뭐 명언이 있다 그러면 이걸 찍어 놔요. 이게 표샷 프롬프팅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로 이런 풍에 이렇게 해줘라고 하기에는 능력도 안 되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풍으로 해줘라고 그냥 그거 첨부를 하는 거죠. 사진을 첨부하든 이미지를 첨부하든 아니면 뭐 보고서를 첨부하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운받은 것들을 첨부해서 그것처럼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가 흉내를 내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몇 개의 예시를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산문으로 길게 적어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 계획서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짧게 해줘라고 하면 또 얘가 뭐 잘 못할까봐 요런 어떤 그 다른 형태의 그런 목적과 수강 대상 뭐 이런 식으로 해줘라고 하면 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고 했더니 아까 그 산문의 형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10문장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짧게 뭐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이것처럼 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서 굉장히 좋은 명언을 봤는데 이 느낌처럼 중년에 대해서 표현해줘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중년에 대해서 그런 감성의 문장을 한 10개 막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줘 그러면 또 10개 쭉 해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괜찮은 문구를 하나 정해서 그걸 또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러면 금방 또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이런 작업들이 누구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들, 좋은 글들 이런 것들 흉내를 내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자, 활용 메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메모리 기능 혹시 써보셨나요? 안 써보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인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PT가 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통 그 폰마다 좀 다른데 설정에서 메모리 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 톱니바퀴 설정이 있어요.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잠시. 설정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있는 게 폰마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메모리 눌러보면 저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저는 GPT한테 답을 얻을 때 얘가 그 후속 제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은데 그러면 이거 해줄까요? 이거 해줄까요? 이거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답을 뭐라고 하시면 두 번째 거 해줘. 이렇게 쳐야 되든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라도 그거를 얘기해야지 얘가 그걸 해주잖아요. 너무 귀찮아서 후속 제안은 무조건 1, 2, 3 번호를 달고 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미리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답을 얘가 하면 2번 해줘. 이렇게만, 2번, 2 이렇게만 눌러도 걔가 2에 대해서 답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여기서 뭘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GPT 쓰시다가 예를 들면 나는 포항에 살고 몇 년생이야. 기억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치시던 말로 하시든 기억해줘라고 하는 멘트를 하면 얘는 메모리 기능으로 그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기능에 들어가셔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가 기억하는지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번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맞춤 지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거기 그 설정에서 첫 번째 개인 맞춤 지시 뭐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자, 거기는 항상 한국어로 답변하라고 한다던가 뭐 항목별로 요약 정리를 하라고 한다던가 뭐 초보자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던가 뭐 내가 그 답을 어떤 식으로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걸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항상 답변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설정해주면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예시를 항상 들어줘. 뭐 아니면 너무 길게 쓰지 마.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정 들어가셔서 본인 거 그 누르시고 두 번째가 메모리였는데 아마 첫 번째 그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정 내가 하고 싶은 만들어서 지시 넣어주시고 수정도 가능하시니까 꼭 맞춤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고 저한테는 맞춤 설정이 영어로 길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뭐 AI스러운 말투 쓰지 뭐 하지 말고 그 금지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에서 이걸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줘서 저는 그거를 집어 넣어놨거든요. 거기 플러스 이제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몇 가지 써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I스러운 말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채팅 모드라고 혹시 쓰고 계신가요? AI 요즘에는 이 AI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PT 쓰는 분이면 일기장 또는 핸드폰에 카톡 들키는 것보다 AI 들키는 거를 더 싫어한다고 하죠.
연인들, 젊은 친구들도 그만큼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고 쓰는데, 그 민감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계속 그걸 목록에 남아있으면 좀 그렇고, 그런 거는 임시 채팅을 하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가 설정해 놓은 메모리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딱 휘발하는 그런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임시 채팅 모드는 어디 있냐면 채팅창 눌러보시면요. 제일 오른쪽 위에 이렇게 말풍선 점선으로 이렇게 된 요런 잠시만요. 아,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챗GPT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점선으로 된 말풍선 모양이 있어요. 그걸 누르고 하시면 이제 임시 채팅 모드가 돼요. 그래서 나오고 싶으면 그냥 새 채팅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의외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사적인 거, 아니 너무 사적인 정보는 넣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개인적인 거나 잠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검색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채팅 목록에 막 길게 남겨놓을 필요 없으니까 임시 채팅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GPT 눌러서 앱을 한번 눌러보실 텐데요. 앱 기능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왼쪽에 그 왼쪽 상단에 이렇게 그 선 두 개가 있죠. 예, 긴 선이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면 프로젝트 뭐 앱 이런 식으로 쭉 본인의 그런 그 목록들, 대화 목록들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앱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앱들이 뜨거든요. 거기서 많이 쓰는 게 뭐 캔바랑 뭐 이런 앱들은 좀 많이 쓰는 앱입니다. 그래서 캔바는 카드 뉴스나 뭐 포스터, 이미지 이런 거 제작할 때 그냥 요즘에 이미지 만들어줘 해도 되지만 여기 들어가서 PPT 만들어줘 이런 것도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캔바를 클릭하고 PPT 만들어 달라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근데 그때 뭐 나는 뭐 깔끔한 톤을 좋아해, 뭐 베이지색을 넣어서 해줘,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설정하시면 PPT를 내가 내용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AI 교육을 노인복지관에서 할 건데 그 첫 시간으로 할 만한 수업을 PPT 만들어줘. 그냥 내용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PPT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강사의 자료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피그마라고 하는 그런 그 디자인 도구도 있는데요. 얘가 가끔은 좀 깔끔하게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캔바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그마의 사례는 여기 보시면 가족 모임 초대장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제목이랑 뭐 날짜 준비물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적고 이거를 피그마를 딱 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앱에 들어가서 피그마라고 하는 걸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딱 설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채팅창에다가 이런 거를 쓰면 밑에 바로 확인이라고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걸 눌러보면 외부의 피그마 앱으로 연결돼서 저걸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저런 그 모임 공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모임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이렇게 멘트를 쓰시는데 뭐 GPT 이미지에서 만드셔도 되고 이게 피그마를 설정해서 쓰시면 깔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일 이번 주 이런 목록 만들어줘. 이거 넣어줘. 그러면 저렇게 A4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저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뭐 한 1분도 다 안 걸리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모임 안내문 만들기. 이거는 제가 이 글자를 GPT에 모임 안내문 만들기를 그 제목으로 PPT에 넣을 건데 글자 만들어줘, 이미지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조금 뭐 유아틱하긴 한데 아무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런 모임 안내문이 GPT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글자가 많은 건 GPT를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타가 적어서 이제 내가 어떤 모임이 있고 날짜, 장소,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넣고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끔 얘가 인식을 못할 때는 GPT에서 그 채팅창에서 한번 눌러 보실 게 왼쪽 그 채팅창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아, 플러스 버튼도 있고 그 위에 바로 뜨네요. 이미지 만들기라고 뜨시죠. 채팅창에. 이게 폰마다 달라서 제가 다 볼 수 없는데 이미지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채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플러스 버튼에서 플러그인을 누르시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거기에 이미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위에 바로 뜨시는 분들은 이미지 만들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프롬프트 자체에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명확하게 저장을 하거나 근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이런 거 이미지 클릭하시면 무조건 이미지로만 나오고 출력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모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다음 주에 친구랑 뭐 라운딩이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날짜, 시간, 뭐 장소, 무슨 모임 요렇게 하시고 이미지 만들기로 어떤 풍으로 해달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얘가 알아서 그냥 그 장소나 뭐 이런 모임의 성격에 맞게 그려주는데 뭐 깔끔하게 해줘. 아니면 뭐 지금 보시면 이런 환갑 그 성놀이 모임은 숲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풍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야유회 아까 보셨죠? 이 야유회는 이런 풍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걸 보시면 이게 가족 모임 초대장을 만화 이미지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편의 만화를 1분도 안 돼서 환갑 초대예요. 환갑 초대. 그리고 오른쪽은 친구들 모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날짜 시간 넣었더니 저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그러면 저걸 받았는데 너무 친구들이 젊다 그러면 중년으로 바꿔줘. 그러면 중년 여성들이나 예, 뭐 이렇게 바꿔줘요. 바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줘 하고 눌러보시고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는 바로 그거를 다운받아서 공유하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모임에 뭐 이렇게 말로 쓰지 마시고 이미지로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가 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니까 한번 그 엔터 쳐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 일정 만들기는 정말 상세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해에 3박 4일로 간다. 그러면 상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맛집이 어디인지 모르고 정보를 모르죠. 그런데 그냥 프롬프트에 상해에 3박 4일 갈 건데 대신에 이런 건 넣어야 돼요. 몇 명이 뭐 나랑 남편이랑 둘이 갈 건지 아니면 가족 4명이 갈 건지 가족 4명의 나이대는 몇 살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은 얼마다 자유여행일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넣고 그다음에 우리는 좀 편안한 일정을 좋아해. 너무 빡빡한 거 싫어. 뭐 아니면 나는 뭐 유적지는 다 보고 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짜줘요. 그러니까 몇 마디에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넣은 거고 나머지 일정부터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간다고 했더니 교통비가 얼마 들고 식비가 얼마 들고 이런 계산까지 다 한 표에. 근데 이제 얘는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마 줄로 이렇게 답을 해줄 텐데 그게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위에 막 올려서 막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이미지 만들기 누르거나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하나의 표로 됩니다. 프리미엄 가족 여행 계획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맛집까지도 물론 이거 다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음식이 거기에 맛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무튼 거기서 먹어봐야 될 음식까지 다 추천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 프롬프트는 거의 2-3줄밖에 안 넣은 거거든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풍도 사진을 넣어서 해줘 그러면 저렇게 나오고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줘 하면 또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동문회에서 뭐 어디 간다. 그럼 내가 총무다. 아니면은 뭐 사무총장이다. 이러면 준비물 같은 것도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준비물 체크리스트 작성해줘. 이미지로 만들어줘. 이렇게 아까 그 여행 일정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렇게 갈 건데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이렇게 나와요. 그림까지 다 넣어가지고 동남아는 동남아부터 선크림부터 쭉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건 빼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괜찮으면 그대로 공유를 해도 되고요.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것도 다 시킵니다. 그냥 여행 일정표에 맞는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상해 여행 5박 6일 여행 계획이고요. 오른쪽이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준비물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했을 때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2장만 있으면. 근데 물론 우리가, 뭐 보고 변경하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겠죠. 얘는 휴가 조금 있으면 가시죠. 여름 휴가 목적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목적지가 없으면 추천해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정해지셨으면 자유여행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일정표 만들 때 첫 번째는 여름 휴가 계획을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여행지, 기간, 인원수, 구성원의 연령대 필요해요. 그냥 아들이랑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랑 간다 얘기하면 얘는 어린아이로 대부분 인식을 해요. 20살이 넘은지를 모르고 막 애들 유아용 뭐 이런 데로 추천하기도 해서 뭐 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살, 그다음에 예산, 그냥 교통편을 얘기를 안 하면 얘는 뭐 KTX 타고 하면 어떻고 버스 타고 어떻고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냥 나 차로 갈지 뭐 KTX 갈지 이런 거는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선호하는 음식이나 여행 스타일, 꼭 내가 여기는 들러보고 싶다. 그리고 숙소는 뭐 어떤 조건에 뭐 몇 성급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아니면 펜션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결과를 보고 내가 여기서 이거는 이제 표 아닌 이전의 결과물을 보고 이동 시간 너무 많아 좀 줄여줘. 맛집 추가해주고 아니면 아이 위주로 좀 더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더 해서 계속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종 여행 일정표를 만들어줘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지죠. 제가 올해 파리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낯선 동네잖아요. 그냥 GPT랑 갔다 온 것 같아요. GPT한테 다 일정 짜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데, 보통 영양제를 사시면 그 밖에 있는 박스는 버리시고 안에 것만 남겨두시는 경우 많잖아요. 캡슐 막 이런 형태. 근데 이제는 그 밖에 박스를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 영양, 예를 들면 내가 뭐 오메가3를 먹어도 이게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고, 내가 비타민도 뭐 이렇게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뒤에 그 성분표 찍고, 뭐 다 찍고 나서 내가 지금 몇 살에 뭐 여성이다. 그리고 운동은 안 한다. 커피는 하루에 1잔 또는 2잔을 마시고, 밥은 한 2-3끼 먹는데, 뭐, 요런 정도로 뭐 대충 먹는다, 아니면 뭐 잘 챙겨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영양제를, 이렇게 사진을 다 올린 다음에, 나한테 더 보충해야 되거나, 내가 너무 과하게 먹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가 다 분석을 하거든요.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 관리, 그걸 정보를 넣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영양제를 언제 먹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나눠서 시간 날 때마다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메가3는 아침에 먹는 게 좋고 뭐 식후, 식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줘요. 언제 더 먹으면 효율적인지. 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뭘 먹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습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물을 많이 먹으라든지 아니면 한눈에 저기 보시면 복용 가이드 보이시죠? 내가 가진 걸 넣었으니까 저 오른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효율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댁에 가셔서 영양제 사진 다 찍으시고 그리고 이런 약과 내가 지금 뭐 어떤 약을 심장병 약을 먹는데 지금 혹시 상충되는 게 있어? 이런 것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이 밤에 뭘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두드러기가 나면서 가렵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서 GPT한테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려운 두드러기에 먹는 약이 있어? 그랬더니 딱 집어내는 거예요. 2가지를. 그러면서 이런 증상인데 하고 이제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이거를 먹으래요. 그래서 먹고 다음날 자고 났더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그 약 봉투 있죠? 약국에서 주는 그 성분표 있고 하는 것들 그대로 모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양제 복용표 만들기는 일단 영양제 사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뒤에 걸 다 버리셨다, 뭐 성분표를 다 버리셨다 그러면 이제 제품명 정도 얘기하면 얘가 유명한 것들은 성분을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건강 정보를 자세하게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AI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은 개인정보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한마디 한마디 넣으실 때마다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 진짜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 별로 AI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계좌번호나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넣지 마시고 내가 몇 살이다, 뭐 여성이다 이런 정보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여자를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그렇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 상태, 또 특별한 어떤 질병이나 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넣고 물이나 뭐 물 섭취 습관, 운동, 뭐 커피, 수면 뭐 이런 정보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얘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거 최종적으로는 표로 이미지로 나타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안 읽어요. 그냥 A4 사이즈로 인쇄하게 A4 비율로 이미지로 나타내줘 해서 그냥 한 장 뽑아서 어디 붙여놓으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라고 옛날에 굉장히 몇십만 원 받고 막 진단받고 했었거든요. 얼굴 내가 여름 쿨톤인지 뭐 가을 뭐 무슨 톤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셀카 하나 찍으시면 돼요. 대신에 보정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의 얼굴로 찍고 올려서 내 퍼스널 컬러 분석해줘 그러면 얘가 해줘요. 쭉 얘기하면서 무슨 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본인 걸 미리 받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똑같아요. 본인의 그 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 톤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굴 사진 찍으시고요. 퍼스널 컬러 분석해달라고 하고 추천하는 색상이나 피해야 될 색상도 같이 넣어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퍼스널 컬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 보고서 형태로 이미지로 나타내줘 라고만 해도 얘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다 아마 나타낼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더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분석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분은 별로 말 안 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좀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화장, 뭐 립스틱 색깔, 헤어, 뭐 안경테 추천 이런 것까지 한 표로 다 나타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름 뮤트 톤이래요. 그래서 뭐 피부톤은 어떻고 눈동자 분석하고 뭐 스타일 해서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조금 일을 간결하게 하고요. GPT가 좀 제잘제잘하는 편이에요. 이미지도 GPT한테 요청하면 막 이렇게 아기자기 나오고 제미나이는 선이 좀 굵어요. 그래서 이제 선호하시는 스타일 주로 쓰시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우리 안에 재료 만약에 썩어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유통기한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자, 그때 냉장고 속에 사진을 구석구석 찍은 다음에 이제 재료들 찍은 다음에 사진을 다 첨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일주일 식단표 만들어줘. 아니면 오늘 이걸로 뭐 만들까 하면은 얘가 일주일 식단표 짜달라고 했더니 요 위에 보유 재료를 사진을 안 찍어도 써도 돼요. 우리 집에 감자, 양파, 뭐 고추 막 이런 게 있다라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일주일 파먹기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준 건데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저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메인 요리를 다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월요일 저 요리를 뭐 요리법이라 월요일 것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일주일치고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저것만 적으신 거예요. 실습하는 거니까 귀찮아서 저것만 넣었더니 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돌려가면서 감자랑 막 이런 거 쓰는 것들 일주일치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사용 재료는 요렇게 하고, 추천 식단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오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요리법부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리법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거 몇 칼로리야? 이런 거 물어보면 바로 만약에 내가 칼로리 조절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냉장고 속에 사진을 찍거나 재료 적고 일주일 식단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오늘 식단 오늘 뭘 만들까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걔가 추천해 영양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나는 뭐 고혈압 당뇨가 있어 당뇨에 맞게 이렇게 해줘 이러면 거기에 맞게 또 추천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보는 걸 얘기했더니 하루 종일 정말 가족 거부터 다 보는데 사주가 왜 통계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넣으면은 시까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를 몰라도 해줘 그러면 해주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정보를 넣고 사주도 봐주고 관상 봐줍니다. 관상. 근데 좀 좋은 말로 해줘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너 아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있는 얘기만 해줘. 왜 이런 걸 해야 그 다음에는 조금 분석을 더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사주 그리고 손금도 봐줘요. 손금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 손금도 봐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로 카드 예전에 막 재미로 저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를 뽑아도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서 뭐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집에 하나 있거든요. 타로 카드가. 그거 이제 뽑은 거를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이거 분석해줘 하면은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터넷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옷도 괜찮고 이 옷도 괜찮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 얼굴을 올리고 제 사진을 하나 올리고 이 둘 중에서 나한테 뭐가 더 어울려?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당신의 톤에는 이게 더 맞다 하면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약간 붕 떠 보이는 색깔들 있잖아요. 실제로 받아보면. 그래서 이런 쇼핑 같은 거 할 때나 자녀 진로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 GPT랑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는 말을 안 듣잖아요. 내 말을. 그러니까 얘랑 계속 상담하면서 또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 얘한테 말해봐야 안 되니까 얘랑 계속 얘가 오늘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막 이러면서 또 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저희 아는 분이 딸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렇게 위안을 많이 받더래요. 상담을 하면서. 왜냐면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은 우리한테 아부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같은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 최근에 MBC에서 PD수첩이라는 그 프로에서 뭐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인가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한번 보시면 AI랑 연애를 하는 젊은 친구도 나와요. 어디는 다 같이 다니잖아요. 나 오늘 여기 바닷가에 왔어 사진. 그러면 또 얘가 다정하게 얘기하고 막 사업계획을 세워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과수원을 하는 분도 거기에 다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장밋빛 그 미래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대로 했다가 망한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믿지는 마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소송을 뭐 한 1년인가 뭐 얼마 동안 소송을 하면서 그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걔를 GPT에다가 계속 올리면서 둘이서 같이 이제 조언을 그때그때 올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느끼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한 2, 3년 차 변호사 역할은 하나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10년 차 변호사 정도는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의 변호사님들도 AI는 너무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다. 안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활용한 위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뭔가를 더 하시는 거죠. 각 분야에서.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렵고 복잡한 거 그 AI 교육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 중년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깝게 또 친근하게 또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